아직도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이 상장하면 무조건 첫날 바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값비싼 탈출구, 즉 엑시트 물량을 받아주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화려한 IPO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막대한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진짜 수혜주 7개를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은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 시대가 열리고 오픈AI와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패권을 줄 것처럼 연일 뉴스가 쏟아지죠. 사상 최대 규모의 IPO, 수백조 원의 기업 가치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듣다 보면 이번만큼은 나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은 장밋빛 꿈에 취해 열광할 때 시장은 늘 가장 비싼 가격표를 들이밀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 뒤편에서 우리의 계좌를 노리며 조용히 날아들 준비를 마친 천문학적인 청구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짜 뼈아픈 진실은 이 거대 유니콘들이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사업이 너무 잘 나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미친 듯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본시장의 수혈이 절박해진 생명연장 수술에 가깝습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은 AI 모델의 덩치를 키울수록 더 많은 GPU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이는 곧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막대한 전기, 그리고 냉각 설비 구축으로 직결됩니다. 스페이스X 역시 로켓을 멋지게 한 번 쏘고 마는 낭만적인 사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성을 띄우고 지상 통신망을 유지해야 하는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입니다. 겉보기엔 미래를 향한 화려한 축제 같지만 이면에는 기업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청구서가 공개 시장에 던져지는 순간 과연 누가 이 피말리는 상황을 역이용해 떼돈을 쓸어 담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판을 뒤집기 위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업들은 과연 돈이 남아돌아서 상장하는 걸까? 아니면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상장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시장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우리가 열광했던 닷컴 버블이나 모바일 앱 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와 뛰어난 천재 개발자 몇 명만 있으면 순식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서버 운영 비용이라고 해봐야 지금 AI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에 비하면 그저 작은 동네 업무 월세 수준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AI와 우주 산업의 현실은 스케일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노트북 앞에서 코딩만 하는 가벼운 사업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전기를 짐승처럼 먹어치우고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 거대한 물리적 발전소와 데이터 공장을 끊임없이 지어대야 하는 일입니다. 스페이스X 역시 낮밤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회성 퍼포먼스를 넘어 지상의 수많은 고객 단말기와 기지국 통신망을 끊임없이 깔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묵직한 물리적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결국 이번에 쏟아지는 IPO 대홍수는 우리가 짊어진 이 거대한 인프라 비용을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 여러분도 함께 십시일반 부담해달라는 묵시적 폭탄 돌리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활짝 웃으며 내미는 이 무서운 계산서, 과연 그 막대한 돈은 허공으로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은밀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의 폭발적인 매출 통장으로 고스란히 꽂히게 될까요? 그 막대한 돈의 이동 경로는 시장의 환상과 달리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픈AI나 엔스트로픽 같은 AI 전방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똑똑하고 거대한 모델을 만들수록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GPU 주문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만 개의 GPU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지고 이는 다시 전력망 확충, 액체 냉각 설비,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나르는 광통신 장비의 거대한 수요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대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유창하게 대답하는 챗봇의 마법에 감탄하지만 진짜 끈적한 현금은 그 뒤에서 반도체를 팔고 클라우드를 빌려주며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인프라 기업들의 주머니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주산업의 대명사인 스페이스X의 이면도 정합시 똑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펠컨 9 로켓의 눈부신 불꽃에 열광하며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을 가져다주는 진짜 현금 흐름은
우주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스타링크 가입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통신요금, 그리고 그 통신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납품되는 장비 공급망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것이죠. 투자자가 이 냉혹한 자본의 흐름과 구조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상장 첫날 언론이 쏘아 올리는 화려한 조명에 눈이 멀어 가장 비싼 꼭지에 주식을 물리는 호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궁금해지실 겁니다. 수백, 수천조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 화려한 주인공들이 앞으로 쑥쑥 성장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1순위로 지갑을 두둑하게 불릴 구체적인 핵심 수혜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글로벌 AI 열풍의 진원지인 오픈 AI의 핵심 수혜주를 딱 2개만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이유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의 금광을 향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열정적인 광부라면 엔비디아는 그 광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와 최첨단 굴착기를 독점적으로 파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광부가 땅을 파다 금을 찾든 못 찾든 일단 경쟁자보다 흙을 더 깊고 빠르게 파내려면 엔비디아의 장비를 무조건 비싼 값에 사야만 하니까요. 모듈의 지능이 높아지고 기업 고객이 몰려들수록 연산 수요는 끝없이 팽창하고 그때마다 가장 먼저 계산서를 들이미는 쪽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고 끝나는 판매자가 아닙니다. 오픈 AI가 만든 막강한 AI 엔진을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지간인들이 매일 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 생태계의 심장부에 깊숙이 이식해버렸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숨쉬듯 사용하는 업무 도구에 AI가 탑재되고 회사들이 그 혁신적인 기능에 기꺼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독료를 영원히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IPO를 대하는 우리의 핵심 질문은 오픈 AI 주식을 상장 며칠 차에 살까가 아니돼야 합니다. 이들이 성장할수록 가장 먼저 결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파트너가 누구인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눈을 피해 오픈 AI와는 조금 다른 결로 은밀하게 기업들의 막대한 뒷돈을 쓸어담고 있는 엔스로픽의 진정한 파트너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기업 시장을 은밀하게 장악하고 있는 엔스로픽의 수혜주는 아마존과 브로드컴, 이 두 거인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엔스로픽은 그저 클로드라는 이름의 말 잘하고 코딩 잘하는 챗봇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하이엔드 투자자의 냉철한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기업용 AI 도입과 고도의 코딩, 복잡한 업무 자동화에 특화된 B2B 생태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일반 개인이 심심풀이로 질문 몇 개 던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실제 본업에 착 붙여서 쓰는 핵심 AI 엔진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덩치 큰 기업용 AI 시장이 팽창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단연코 보안이 철저하고 속도가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1위 고속도로망인 AWS를 꽉 쥐고 있는 아마존이 화려하게 등판하죠. 아마존은 엔스로픽이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튼튼한 도로를 깔아주는 동시에 자체 AI 칩으로 주유소까지 운영하며 막대한 통행료를 쓸어담습니다. 여기에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절대 무시해선 안 될 그림자의 지배자, 브로드텀이 있습니다. AI 경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더 이상 비싼 엔비디아의 범용 GPU에 끌려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춰 전력 소모는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한 가성비 좋은 맞춤형 특수 무기를 간절히 원하죠. 브로드컴은 바로 이 맞춤형 반도체 설계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절대 강자입니다. 클로드라는 앱 뒤에서 거대한 클라우드와 맞춤형 칩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들의 실체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시선을 지상에서 우주로 한번 올려볼 차례입니다. 과연 우주 산업의 진짜 돈줄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를 분석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지워버려야 할 치명적인 환상은 바로 로켓의 낭만입니다. 냉혹한 투자의 세계에서는 우주로 날아가며 한번 화려하게 터지고 사라지는 불꽃놀이보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냉철한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 로켓 발사 이벤트보다는 지구 전체를 거미줄처럼 덮어버리는 위성통신망, 스타링크에 매달 청구하는 구독 계산서에 집요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필트로닉스입니다. 이들은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거대한 통신 고속도로를 깔 때 그 위에서 데이터 신호가 끊김없이 빵빵하게 터질 수 있도록 무선 주파수 증폭기 같은 핵심 통신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숨은 공신입니다. 위성망이 촘촘해질수록 이들의 매출은 비례해서 치솟죠. 두 번째는 하늘의 위성과 지상의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해버리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의 핵심 파트너 T-모바일입니다. 이 협력이 완성되면 바다 한가운데나 첩첩산중 같은 전 세계의 통신 불가 지역이 사라지고 스페이스X의 인프라 위에서 T-모바일이 가입자에게 요금을 걷는 강력한 수익 모델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은 앞선 두 기업과는 투자 포인트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인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주산업 전체가 이제 진짜 돈이 벌리는 섹터구나 라고 강력하게 재평가받는 순간 발사체와 우주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이 기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미래를 가진 기업이라도 남들보다 비싼 꼭지에 사버리면 내 계좌는 처참하게 녹아내리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정보와 퍼즐들을 어떻게 하나의 명확한 실전 투자 지침으로 조립해야 할까요? 오늘 다룬 긴 통찰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화려하게 그리는 주인공보다 그 미래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끔 필수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다. 이 본질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장 첫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니콘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고 그들이 팽창할수록 조용히 칩을 팔고 클라우드를 대주며 통신망 사용료를 걷어들이는 돈의 길목을 선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에 투자하시겠나요? 아니면 무대 뒤에서 영원한 통행세를 걷는 인프라 기업에 베팅하시겠나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당장 채워넣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